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환론 4주차 1강 수업에서 마지막 2강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학년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참 애정이 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로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저에게는 소중한 우리 학생들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좋습니다.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은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역시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최근에는 저에게 무척 좋은 일이 또 생겼습니다. 뭐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저에게 행복을 기대는 그런 일들이 하나 큰 일이 생겼는데요.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꿈꿨던 그런 앞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이제 다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학교에서 지금까지 한 20년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한 2, 3년 대학에서 여러분을 가르치다가 정말로 전 세계를 구경하면서 여행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이런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꿈을 꾸고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달성될 겁니다. 저는 그런 꿈을 꿔봤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 차 타고 세계에 가방만 메고 여행을 다니고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 와이프와 단둘이서 좋은 차 타고 자 오늘은 어디 가자, 내일은 어디 가자, 자 오늘은 우리 유럽으로 가자, 아메리카로 가자, 동남아로 가자, 또는 국내로 가자. 그래서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그 좋은 차를 한번 얼마 전에 저 동해로 저렇게 휴가를 해서 집사람이랑 같이 한 일주일 정말로 좋은 차, 최신 나온 좋은 차를 타고 한 바퀴 돈 적이 있는데요. 너무나 좋더군요. 내에게도 그런 꿈이 이제 펼쳐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아마 제 어려움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제가 대학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많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때마다 10년, 20년 뒤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꿈을 꾸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이루어졌다, 저에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 그게 해결이 됩니다. 왜? 우리 나이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나이에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데 대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는 일에,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일에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은 성공한다. 저는 내가 몸소 그거를 이루어 왔고 지금 이제 그게 달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달성되었습니다. 저는 기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꼭 여러분들도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2학년들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만큼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하겠습니다. 자, 국제 외환시장에서 환율, 우리가 앞에서 환율 이야기를 했죠. 올랐다, 내렸다. 환율이 무슨 의미인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제 아마 내 수업을 들어서 우리 학생들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죠? 너무나 잘 알 것인데 국제 외환시장에서 환율을 어떻게 나타낼까? 외환시장에서 환율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자, 외환시장에서는 국제 외환시장은 런던, 뉴욕, 동경이 있지만 사실은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는 시장이 바로 뉴욕 시장이다. 그죠? 이렇게 뉴욕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 외환시장에서 통화의 중심은 미국 달러입니다. 미국 달러. 그래서 미국 달러로 표시하느냐 아니면 그 외의 통화로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환율 표시를 구분을 하는데 대부분의 외환시장에서는 미국의 달러 가치를 중심으로 통화를 표시한다. 즉 1달러에 1,100원 뭐 이렇게 달러 중심으로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달러로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자, 매도 환율과 매입 환율이 있습니다. 매도 환율과 매입 환율이 있어요. 매도 환율은 매도 파는 거죠, 그죠? 팔 때 환율을 우리가 매도 환율. 그다음 내가 살 때 환율을 매입 환율. 그리고 우리 개인도 내가 산다 하면 내한테 적용하는 환율이. 그런데 우리 개인은 내가 환율을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을이잖아요, 을. 여러분이 은행 가서 금융기관 가서 자 내가 달러를 바꾸겠습니다 하면은 내가 달러를 사는 거지만 실제로 내가 매입이지만 내가 환율을 고시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상대방 은행에서는 매도 환율이 되겠죠. 매도 환율. 그러니까 환율을 고시하는 것이 은행이다. 우리 고객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은행 가면은 매입 환율과 매도 환율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그 중심이 뭐냐? 전부 금융기관 중심이에요. 금융기관. 매도 환율이다. 은행에서 그 금융기관에서 나타내는 그 환율 중에서 매도 환율은 뭐냐? 매도 환율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들이 원화가 됐든 엔화가 됐든 유로가 됐든 그 다음에 파운드가 됐든 팔겠다. 그 환율을 파는 데 들은 환율을 우리가 매도 환율. 매입 환율은 고객으로부터 사겠다. 그 매입 환율입니다. 외환시장에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이 고시를 한다. 매도 환율, 매입 환율, 매도 환율을 동시에 외환시장에서는 동시에 나타납니다. 매도 환율만 나타내고 매입 환율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외환시장에서는 우리가 비드, 매입, 오퍼, 매입, 매도 환율을 동시에 나타내는 이 환율을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나타내는데 투웨이 마켓, 투웨이 마켓이다. 투웨이 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매입 환율과 매도 환율을 동시에 공시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파운드 어느 은행이 예를 들어서 어느 은행이 달러와 파운드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것이 자, 이 공시한 은행은 1달러 앞에 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1달러를 내가 살 때는 요거와 요거는 여러분 앞에 거 외환시장에서 투웨이 마켓으로 나타내는 요 환율은 앞에 것은 매입.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 환율, 매도 환율을 누구든 간에 자 공시하는 사람은 살 때는 원칙이 뭡니까?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개 중에서 싼 것이 매입이고 비싼 것이 매도죠. 그러니까 뭡니까? 싸게 사서 어떤 사람이 환율을 고시겠다. 매입 환율, 매도 환율을 공시하면 매입은 싸고 매도는 비싸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그 차이만큼 덕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시를 해놓으면 숫자가 적은 것이 매입률, 숫자가 큰 것이 매도율이니까 앞에 것이 매입률이고 뒤에 것이 매도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기준이 달러가 기준이고 뭡니까? 이 파운드가 기준이 아니죠. 이럴 때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만약에 파운드와 달러가 바뀌어 있다 이 말은 요거는 1파운드를 1달러를 매입할 때는 1달러 대 1.3580 파운드로 내가 사겠습니다. 당신이 1달러를 내한테 팔 때는 내가 돈을 얼마 주겠다. 내가 매입하니까 그렇게 상대방이 파는 거고 내가 사는 거죠. 내가 사는 거는 1.3580을 주고 사고 내가 1달러를 당신한테 팔 때는 1.3590 파운드를 줄게 이 말입니다. 이 파운드에 팔겠다. 이해가 되죠? 그럼 거꾸로 이렇게 해놨듯이 파운드와 달러가 거꾸로 표시됐다. 그러면 내가 1파운드를 살 때는 1.3580 달러를 당신에게 주고 내가 1파운드를 팔 때는 1.3590 달러를 당신으로부터 받겠소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이 표시에 여러분 무슨 말인지 매입률, 매도율, 그 다음에 기준이 달러다 하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기준이 달러냐 파운드에 따라서 내용이 다릅니다. 요거는 매입률, 매도율은 이것은 숫자가 작은 게 매입률이고 숫자가 큰 것이 무조건 매도율이다. 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준이 달러니까 1달러를 당신한테 매입할 때는 내가 파운드 1.35 파운드를 당신에게 준다. 내가 1달러를 팔 때는 1.3590을 주고 팔겠소. 그래야 요 차이만큼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니까 내가 요 차이만큼 파운드가 덕이죠. 이걸 이해가 되죠. 이럴 때 요 환율을 거꾸로 되어 있다. 거꾸로 되어 있다. 파운드가 앞에 있다면 1파운드를 내가 살 때는 1.3580 달러를 주고 내가 1파운드를 팔 때는 1.3590 파운드를 당신한테 받겠소, 달러를 받겠소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럴 때 자, 이 환율을 요걸 제시하는 은행을 우리가 마켓 시장을 만드는 사람, 시장을 형성하는 사람, 시장을 형성하는 은행이라 부르고 이것을 요청받은 은행을 우리가 마켓 팔로우, 시장을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도자고 이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다. 왜? 요렇게 공지를 해놓으면 여기에 누군가가 난 요렇게 거래하겠습니다. 들겠죠. 그러니까 그걸 따라온다 해서 팔로우. 요것을 이렇게 공시한다 해서 시장을 형성한다 해서 메이커죠. 그죠? 시장을 형성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시장을 따라오는 사람. 그죠? 마켓 형성하는 사람과 따라오는 사람이다. 그죠? 요걸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뭐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요걸 외환시장에서 이렇게 내가 다르게 표시를 해놓을 겁니다. 다르게 표시해놓으면 여러분이 요거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에는 우리가 외국환 거래에 있어서 재정환율이 있고 크로스레이트가 하고 있습니다. 재정환율이 뭐고 크로스레이트가 뭔가 이 개념만 여러분이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재정환율은 미국 달러 이외의 제3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환율. 밑에 내가 그림이 있어요. 한번 보여줄게요. 재정환율은 미국 달러 말고 자국 통화와 삼국 통화 간의 환율을 우리가 재정환율이라고 해요. 삼국 통화가 있다. 자, 일본, 중국, 미국이 있다. 그럼 뭐 일본이 자국 통화다면 사실은 재정환율이라는 것은 요 미국 통화를 뺀 일본과 중국과 사이의 환율, 요걸 재정환율이라 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걸 나중에 미있어. 그 다음에 크로스레이트는 자국 통화 개입자는 삼국과 미국 통화가의 환율을 반드시 미국 통화가 들어갑니다. 그죠?
삼국 통화, 미국 통화의 환율을 크로스 레이트, 미국 통화가 아닌 제3국 통화와 자국 통화의 환율을 재정 환율을. 예를 들어서 자, 요 보여. 자, 원화, 달러, 엔화가 있어. 그럼 뭐 원화, 미국 통화가 아닌 원화와 엔화의 환율을 무슨 환율? 재정 환율이라고 한다. 재정 환율. 그다음에 제3국인 달러와 제3국 통화의 엔화의 환율을 뭐 크로스 레이트. 이해가 됩니까? 그럼 크로스 레이트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원화와 일본 엔화의 관계, 이런 상국이 있을 때, 이 상국이 있을 때 이 원화와 엔화의 환율을 무슨 환율? 재정 환율. 달러와 제3국 통화의 환율을 뭐 크로스 레이트라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개념만 알아놓으면 됩니다. 이런 환율이 있다는 개념만 알아놓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율, 외국한 환율에는 현물 환율과 선물 환율이 있어요. 현물 환율과 선물 환율이 있어요. 현물 환율은 뭐고 선물 환율은 뭐냐? 자, 현물 환율은 외환의 매매 계약 후 외환의 수도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현물 환율, 선물 환율. 우리가 현물 거래라 하는 것은 계약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외환의 수도 결제가 이루어지는 소위 말하는 현물 환율은 현물 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이다. 그럼 현물 거래라는 것이 뭐냐? 계약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외환의 수도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우리가 현물 거래라 한다. 반드시 2영업일 이내다. 그럼 2영업이라는 것은 왜 2영업일을 두느냐? 그거는 바로 국제 외환시장에 있어서 외환시장에 시차가 난단 말이야. 시차가. 외환시장에 시차가 나기 때문에 그 시차 때문에 2영업일. 원래는 현물이라는 것은 오늘 거래하는데 국내에서는 오늘 거래가 되죠. 그런데 국제시장은 시장 자체가 런던 시장과 뉴욕 시장은 시차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시차가 생긴 데에서 뭐 이틀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죠. 하루, 몇 시간 이렇게 생기니까 뭐 2영업일을 안을 우리가 바로 현물 거래라고 한다. 이 차이 기억. 그 다음에 이때 거래되는 환율을 우리가 현물 환율이다. 그러니까 현물 거래를 할 때에 발생되는 환율을 현물 거래, 현물 환율. 그 다음에 선물 거래를 할 때, 선물 거래는 바로 위에서 현물 거래를 넘어서는 어떤 특정 날짜에 수도 결제를 할 때, 그걸 우리가 현물 거래를 한다. 그때 적용되는 환율을 우리가 선물 환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현물 거래는 2영업일 이내, 선물 거래는 2영업일을 초과하는 뭐 3영업일도 되고 뭐 그 뒤에 그걸 우리가 선물 거래를 한다. 그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바로 현물 환율, 선물 환율이라고 한다.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환거래와 외국환 포지션에 대해서. 자, 외환거래의 종류는 금방 이야기했죠. 자, 현물환 거래가 있고 선물환 거래가 있어. 현물환 거래는 아까 얘기했죠. 2영업일 내에 외환을 매매, 수도 결제하는 거래를 우리가 현물환 거래를 해요. 그때 환율을 현물환율, 선물환 거래는 2영업일을 초과하는 특정 일의 수도 결제가 이루어지는 환율을 우리가 선물환 거래라고 한다. 2영업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서합거래라고 있어. 서합거래. 이 서합이라는 것이 뭐냐? 서합이라는 거 교차거래라고 하는데요. 거래일과 거래 방향을 달리하는 두 개의 외환거래를 뜻한다. 결제일과 거래 방향을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현물환 거래와 현물환 거래. 두 개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 서합거래. 또는 현물환 거래와 선물환 거래. 이게 역시 서합거래. 서합거래의 종류는 이런 세 가지가 있어. 선물환 거래와 선물환 거래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합거래라 하면은
현물한 거래를 하면서도 선물한 거래를 동시에 할 때 우리가 서학 거래를. 그래서 이 서학 거래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바로 뭐냐? 환디스크 예방이다. 환디스크. 무슨 말이냐? 지금 현물한 거래를 하는데 나중에 이 현물한 거래를 하면은 내가 환리스크에 노출될 확률이 있어. 그러면은 선물한 거래를 통해서 내가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거래가 바로 이 서학 거래다. 그래서 여러분이 국제금융이라는 이제 4년제 그 창원대 국제무역학과 가면은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그 거래 방법까지 강의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까지 갈 필요가 없고 그냥 이 용어만 여러분이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서학 거래라는 것은 결제일과 거래 방향을 달리하는 두 개의 외환 거래인데 그냥 일반적인 서학 거래는 현물환과 선물환 거래를 동시에 하는 것을 우리가 서학 거래라고 한다. 동시에 한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하는 거래를 서학 거래라고 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고객 거래와 은행 거래가 있는데 자 외환시장은 크게 고객 거래가 있고 은행 간 거래가 있어.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고객 거래는 한 9%밖에 안 돼요. 금융기관 간 거래, 즉 은행 간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은행 간 거래가. 은행 간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왜 그러느냐? 국제 외환시장에서는 사실 개인이라는 것은 순수 개인도 있지만 기업도 개인으로 들어갑니다. 기업이나 기관들도. 이제 금융기관을 우리가 은행 간 거래라고 하고 이 고객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기업이나 뭐 정부나 뭐 순수 개인이나 이런 걸 고객 거래라고 해요. 그래서 외환시장에서는 대부분 90 내지 95%가 여기 있죠. 90 내지 95%가 은행 간 거래고 나머지가 한 10%, 5%가 고객 간 거래라. 그런데 은행 간 거래에 있어서 은행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요 내가 분명히 알아놓으십시오. 외환시장에서 90 내지 95%가 은행 간 거래고 나머지 거래가 고객 거래다. 그래서 은행 간 거래를 하는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은행이 고객과의 외환 거래에서 생긴 포지션을 조정하기 위해서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다른 하나는 투기적 목적.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은행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를 치면 지방은행들은 사실은 거기에 바로 앞에 이야기하는 요 포지션 조정을 위해서 지방은행들은 참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큰 은행들, 이런 은행들은 그 투기적 목적, 이거 바로 투기라는 게 이게 나쁜 뜻이 아니라 이거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포지션 조정도 은행들은 반드시 포지션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 창출을 위해서 안 가는 은행도 반드시 포지션 조정을 위해서 외환시장에 참가해야 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외환시장이 대부분 은행 간 거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은행들이 다 외환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투기 목적이 투기를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은행들은 지방은행들은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그런 테크닉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유능한 딜러가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외환 거래는 직접 거래와 중개인 거래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포지션 관계는 다음에 할 겁니다. 자, 직접 거래라는 것은 뭐죠? 은행이 직접 딜러를 통해서 거래하는 거, 은행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게 은행 직접 거래고, 중개인 거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외환시장의 중개인에게 그것을 요청을 해서 그거를 원하는 은행과 매치를 시켜줘요, 중개인이. 그래서 이 중개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개인이 한 15개,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생겼어요. 한 5개 정도. 그래서 이 중개인은 외환 그 참가하는 은행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수수료를 먹고 사는 게 이 중개인이에요. 중개인. 그래서 중개 시장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직접 거래는 은행이 직접 딜러들을 통해서 뭐 조정이 되었던 포지션 조정이 되었던 또는 이익 창출을 위해서 투기적 목적으로 해서 하든 해야 되고 중개인 거래는 소위 말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뭐 자그마한 지방은행들 이런 사람들이
중개인을 통해서 수수료 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다. 자, 외국한 포지션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국제외환시장에서 환율을 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화를 중심으로 표시한다. 그게 일반적이다. 미달러를 중심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미국의 달러는 지금 많이 약화되고 있다.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약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의 그 종류는 자, 매도 환율, 매입 환율이 있다. 그래서 이걸 동시에 나타내는 데서 투웨이 마켓이라고 한다. 외환시장에서는 반드시 매도 환율과 매입 환율을 동시에 나타내는데 요거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키 기준 통하고 뒤에 키 따르는 통하다. 그래서 매입률이 낮고 매도율이 높다. 왜? 그 이유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읽을 때는 1달러를 내가 매입할 때는 1.3580 파운드를 주겠고 당신이 내한테 1달러를 살 때 내가 팔 때는 1.3590으로 당신에게 파운드를 받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거꾸로 됐을 때는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공시하는 은행을 우리가 시장을 형성하는 은행, 시장을 만드는 은행, 뒤에 거기에, 소위 말하는 환율을 제시받은 은행, 요청은행은 뭡니까? 다른 은행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재정환율과 크로스레이트는, 자, 삼국 간에 있어서 달러가 개입되지 않은 환율을 우리가 재정환율이라고 한다. 재정환율. 그 다음에, 달러와 엔화의 환율을 우리가 크로스레이트라고 한다. 그 다음에 현물 환율과 선물 환율은 현물 거래를 할 때에 쓰는 환율이 현물 환율, 선물 거래를 할 때 사용되는 환율이 선물 환율인데 현물 거래는 2영업일 이내에 형성되는 거래를 우리가 현물 거래라고 하고 2영업일을 초과하는 특정 일에 거래되는 환율을 우리가 거래되는 것을 선물 거래라고 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선물한 거래, 현물한 거래, 그 다음에 서학 거래는 거래일과 결제일을 달리하는 결제일과 거래 방향을 달리하는 두 개의 외환 거래를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현물한 거래 대 선물한 거래가 가장 일반적인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서학 거래다 하면은 현물한 거래와 선물한 거래를 동시에 하는 것을 우리가 서합 거래라고 한다. 용어만 알아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환 거래는 크게 두 거래가 있다. 대고객 거래와 은행 간 거래가 있는데 대고객 거래는 5% 내지 10%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금융기관 간 거래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은행 간 거래의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은행이 고객과 만들어진 포지션을 조정하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투기적 목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간다. 그래서 큰 은행들은 두 가지 다를 이유로 하지만 작은 은행들은 포지션 조정만을 위해서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한 은행은 대부분 95%가 은행 간 거래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은행 스스로 딜러들이 직접 하는 거래를 직접 거래. 그렇지 않고 중개인을 통해서 하는 거래를 중개인 거래라고 한다. 그래서 이 중개인은 외환시장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수수료를 먹고 산다. 그래서 직접 거래는 딜러들이 하는데 딜러 거래와 중개인 거래의 차이점이 뭐냐? 바로 딜러들은 자기 포지션, 거래를 할 수 있고 중개인은 할 수가 없다.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4주차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4주차 강의를 이렇게 여러분 급하게 내일 모레까지 여러분 수강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입시 설명회 다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그 과제행을 올렸다가 전산이 오류가 있어서 다시 사실은 4주차를 과제행으로 하기로 했다가 그것을 다시 전산 오류 때문에 캔슬 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언짢더라도 저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런 사소한 것보다는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 견디고 노력하면은 행복한 날이 온다. 제 경험입니다. 그런 날이 왔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지금 힘든 여러분이 누군가가 있다면은 참고 견디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은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젊은 나이에 더 행복한 것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꼭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이 시간이 지나면은 다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든 것에 임하고 또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사태 요즘 참 어렵습니다. 마스크 꼭 써가지고 걸리면 요즘 후유증 때문에 평생 힘들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치료약과 예방약이 있기 때문에, 치료약이 있기 때문에 막 다른 약들을 투입해서 이렇게 낫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뭡니까? 그 부작용이 평생을 간다 그럽니다. 만약에 이제 코로나 치료약이 나왔다 하면은 문제가 다르겠죠. 후유증이 없겠죠. 걸리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약이 없으니까 다른 약들을 막 써가지고 겨우 낫게는 하는데 그 후유증이 심하다. 그러려면 마스크 단단히 하고 여러분 저는 장거리 여행을 가도 절대 그 휴게소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꼭 쓰고 이럴 때는 어쨌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킬 수밖에 없다. 우리 2학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힘든 사람은 제한케 언제든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 즐겁게 잘 보내고 그 이후에 물론 5주차 강의 또 올려놓겠습니다. 건강하게 여러분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고 여러분 이해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